안녕하세요. 즐거운 주식 이야기 미스터 홍입니다. 오늘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맞아요. 기술적 분석책, 기술적 분석 관련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크로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뚫으면 골든크로스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고요.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더 작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단기, 5일 이동평균선이 단기가 될 거고요. 검은색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 장기가 될 거예요. 20일에 비해서 5일은 상대적으로 단기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이 바로 골든크로스 지점이 돼요. 요런 골든크로스 지점을 기술적 분석에서는 좋은 매수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가 있어요. 바로 데드크로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반대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방에서 하방으로 이제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 빨간색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될 거고요. 요 검은색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될 거예요. 단기가 5일이고 장기가 20일 될 수도 있고요. 단기가 20일이고 장기가 60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단기와 장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는 요 점, 바로 단기와 장기가 서로 크로스하는 요 점을 바로 크로스인데 단기가 장기를 하방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하나는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말 요 크로스대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본 적은 있으세요? 우리 한번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해요. 어떤 걸로? 엑셀로요. 자, 우리 종목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걸로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냥 코스피 지수 갖고 해볼까요? 예, 코스피 지수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선택해야 되는데 뭐 2001년 1월 1일부터 할까요? 네, 2001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로 날짜를 정해 보도록 해요. 자, 이동평균선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단기로 놓고 어떤 걸 장기로 놓을까요? 우리 5일선하고 20일선을 각각 단기, 장기로 놔두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나머지 거는 다 지워버립시다. 5일, 20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보고요.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두께를 조금만 두껍게 해서 보도록 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초록색은 5일 이동평균선, 빨간색은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때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요때 어때요? 데드크로스가 났죠. 이 데드크로스예요. 데드크로스 나서 난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날 뻔하다가 다시 안 났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요. 그러면서 상승하려는데 다시 하락하죠. 다시 데드크로스. 그래서 여기서 다시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죠. 골든크로스. 잠깐 데드크로스 났다가 골든크로스, 다시 데드크로스.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해요.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 한번 잠깐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데드크로스,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다시 매도겠네요. 그럼 엄청난 하락을 또 피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추세가 올라가면서 크로스가 벌어지는데 무슨 크로스일까요? 네, 골든크로스예요. 여기서 다시 매수가 일어나겠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엄청난 상승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수, 매도, 여기서 다시 매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상태인 시점이 되겠네요. 5일선과 21선을 크로스 매매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프로 보면 얼핏 봤을 때 좀 이익이 났을 것 같죠? 시장보다는 손실이 아닐 것 같아요. 시장이 막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미리미리 주식을 팔아서 손실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수익도 훨씬 더 잘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매수 홀딩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도 정말 그런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예요. 뭘로요? 엑셀로요.
일단은 일봉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마우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저장, 엑셀로 데이터를 다운받았어요. A열을 조금 늘려볼까요? 그러면 날짜가 나오네요. 2019년 6월 14일부터 저 아래 가보면 2001년 1월 2일까지 돼 있어요. 위쪽이 최근께 돼 있고요. 맨 아래가 과거께 돼 있네요. 요거 이렇게 하면은 좀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정렬을 바꿀 거예요. 과거가 위로 가 있고 최신께 아래로 가 있게끔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정렬 A열을 선택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과거 거, 즉 2001년 1월 2일께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최근 거 2019년 6월 14일께 맨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B2셀에다가 선택해 놓고 보기 틀 고정, 틀을 고정해 놓을게요. 자, 우리 시가, 고가, 저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분석하는 게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몇 포인트 올랐는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이동평균선도 쭉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그냥 우리가 다시 구할 거예요. 전부 다 지울게요.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일간 수익률입니다. B3 셀에서 P2 셀을 나누고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일간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봅시다. 네, 2001년 1월 3일은 1월 2일에 비해서 0.09% 상승.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은 여기 십자가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아래까지 쭉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할 거예요. OMA. MA는 Moving Average의 약자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즉 5일 이동평균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일 동안을 평균하면 되겠죠? 5일 동안 종가를 평균한 것,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짠. 예,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구했어요.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아래까지 전부 다 채워놓을 거고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구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 20개를 전부 다 평균하면 되겠죠? 는 에버리지 B2부터 B21까지 엔터. 또 더블 클릭해서 아래까지 쭉 채워놨고요. 예, 5월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골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구해볼게요. 매매 신호가 되겠죠? 여기다가는 매매 신호라는 제목을 달아보고요. if문을 사용할 거예요. if문 5월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2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5월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2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은 0으로 표시할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5월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딱 겹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신호를 구했어요. 즉 골든크로스였다가 데드크로스로 전하는 날이 2001년 2월 7일이 되겠네요. 우리 한번 차트로 살펴볼까요? 정말 그랬는지. 자, 2001년 2월 7일 맞네요. 골든크로스 상태였다가 이날 데드크로스로 전환을 해요. 2월 7일 날 정확하게 언제 다시 골든크로스로 바뀔까요? 2월 15일? 실제로 엑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2월 15일 정말 골든크로스로 바뀌어 있네요. 네, 정확하게 맞아요. 전혀 틀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5일선, 20일선 매매 신호까지 다 구했어요. 근데 매매 신호랑 보유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2월 15일 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2월 15일 날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즉 종가로 매수했으니까 다음날 수익은 반영하되 이날 수익은 반영하면 안 돼요. 즉 2월 15일 수익은 반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봐요? 즉 2월 15일 수익은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보유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if문을 써서 전날 골든 크로스 상태면은 보유는 1로 표시할 거고요. 만약에 전날 데드 크로스 상태면은 0, 결국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닐 경우, 즉 골든 크로스도 아니고 데드 크로스도 아닌 거, 즉 맞닿아 있는 거죠.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똑같으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걸 갖다 써요. 즉 보유하고, 전에도 보유하고 있었으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요. 전에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면 계속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5일 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똑같으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크로스가 나면은 당연히 매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보유 여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됐어요. 1이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0이면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다시 또 1이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0이면은 또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제 수익률을 구해볼 겁니다. 홀딩 했을 때 계좌 그래프가 어떨까요? 1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홀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수해서 계속 홀딩을 했다면은 요 수익률이 나오겠죠. 계속 1일간 수익률을 누적을 하면 돼요. 이 식으로 누적을 하면 되고요. 자, 크로스 매매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if문을 써서 만약 홀딩이 하고 있으면은 위에 있는 거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 만약에 홀딩이 아니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알아봐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위에 있는, 요 옆에 있는 거는 크로스 매매였죠.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짠. 파란색 그래프는 그냥 매수해서 홀딩 했을 때의 계좌 그래프예요. 붉은색은 뭐예요?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갖고요. 골든 크로스일 때 매수하고요. 데드 크로스일 때 매도했을 때 수익 그래프예요. 어때요? 누가 더 수익이 좋죠? 그냥 단순히 홀딩 했을 때가 더 수익률이 좋아요. 당황스럽네요. 자, 홀딩 했을 때의 수익률은 100으로 시작해서 347.1348이니까 즉 247.13%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크로스 매매를 했을 때는 54.36%의 수익률입니다. 총 수익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유 1간 수익률을 볼까요? 보유 1부터 봐야겠네요. 보유 1. 홀딩 했을 때 보유 일수는 총 4,530 영업일. 4530.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요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개수 보이시죠? 4530. 총 4,530 영업일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스 매매했을 때의 보유일은 어떻게 될까요? 합계 보이세요? 이게 보유일수는 다 1로 표시했으니까 이거의 이 G열의 합계가 2663이죠. 즉 보유일수는 2663일이란 뜻이에요. 일간 수익률은 보유일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산술 평균으로 나눠볼게요. 247.13%를 4,530으로 나눴어요. 평균적으로 0.05%씩 하루에 올랐네요. 골든 크로스일 때만 매수를 보유했다면 평균적으로 0.02%의 수익이 났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총 수익률 면에서나 보유일수를 고려한 효율성면, 보유일 평균 수익률 면에서도 그냥 홀딩하는 것이 괜히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갖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따지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요, 오히려 데드크로스에서 매수하고 골든크로스에서 매도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매매 보유 신호를 좀 바꿔볼게요. 자, 골든 크로스일 때는 매매 신호가 오히려 매도고요. 데드 크로스인 상태에서는 매매 신호가 매수로 마이너스 1을 2로 바꾸고 2를 마이너스 2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한번 요것도 계산을 해볼까요? 자, 오히려 데드 크로스일 때 하면은 124.88%, 100으로 시작해서 224.88이 됐으니까 124.88%가 되겠죠? 네, 124.88%가 될 거고요. 보유 일수는 1867일이 되겠네요. 1867일, 수익률은 0.07%. 자, 최종 결과네요. 그냥 매수 홀딩. 요거는 골든 크로스일 때 매매. 골든 크로스, 요거는 골든 크로스일 때는 매수, 데드 크로스일 때 매도. 요거는 골든 크로스일 때 매도, 데드 크로스일 때 매수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에요. 총 수익률로 봤을 때 제일 수익률이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매수 홀딩이 제일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괜히 주식시장에서 골든 크로스라고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하고 매도해야 된다라는 기술적 분석가들의 말을 너무 믿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코스피 지수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하면 좀 다를 것 같다고요?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별반 차이 없어요. 크로스 매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2001년 2월 15일이네요. 2001년 2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코스피 지수를 계속 홀딩한 것과 크로스 매매한 것. 언제까지? 2019년 6월 14일까지요. 단순히 매수 홀딩을 했다면 총 수익률은 247.13%였습니다. 그런데 괜히 골든 크로스일 때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일 때 매도했다면 54.36%의 수익률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또 신기한 거는 데드 크로스일 때 오히려 거꾸로 매수를 하고요. 골든 크로스일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면 124.8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파란색 그래프는 매수 홀딩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는 골든 크로스일 때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일 때 매도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요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파란색 그래프는 역시 홀딩 했을 때 그래프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골든 크로스일 때 거꾸로 매도를 하고 데드 크로스일 때 거꾸로 매수를 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시장에 놔두는 얘기들을 그냥 단순히 믿지 마시고 한번 통계를 내보는 습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